공방전 두 번째 영상입니다. 본문 핵심 정리는 쌤 텍스트 파일 모두 다 갖고 계시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본문 오늘은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됐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 도입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도입 부분에선 뭐 한다, 여러분? 가문의 계보를 소개한다. 조상이 어땠는지 쉽게 말하자면 어디서 살았고 어떤 벼슬을 지냈고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도입 부분이다. 가전체의 도입 부분 시작이 됐습니다. 공방의 자는 관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공방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구멍이 뭐가 나게 뚫린 돈이란 뜻이고 관지는 돈의 꿰미를 뜻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방은 엽전이에요. 엽전. 옛날에 엽전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바깥은 동그랗고 구멍은 이렇게 네모나게 뚫렸어. 근데 이 엽전을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다니지 않고 옛날에는 지폐가 없이 이런 동전들만 들고 다녔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원이라고 치면 내가 10,000원은 좀 들고 가야 되겠어. 그러면 10,000원을 이거를 막 어떻게 막 다 들고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던 거예요? 100개 정도를 이렇게 엮은 거죠. 이렇게 끈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이 동전 꿰미를 들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공방에 자가 뭐로 붙어 있는 겁니까? 돈의 꿰미 꿰관자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들고 다녔다 해서 공방에 자가 그렇게 붙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 선생님이 자가 뭔지 정리해놨어요. 부모나 어른이 이름 대신 붙여줬던 호칭어예요. 그러니까 별명 비슷한 건데 어릴 때 불러줬던 별명인 거지. 뭐 똥꾸삥꼬 뭐 이런 별명으로 부를 수도 있고 뭐 예쁘다 뭐 무슨 뭐 이런 이렇게 어린 아가들을 이렇게 예뻐가지고 불러주는 그런 붙여주는 별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잡니다. 근데 이 공방이 어릴 적에 관지라고 불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사물의 외인화가 시작이 된 거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조상 시작 얘기했죠. 조상 수양산에 은거하며 굴 속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 등용된 적이 없었다. 자, 여러분 이 가전체에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사물이야. 그래서 그게 그 문장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된 그 표현이 사물로 친다면 사물이 어떤 속성, 어떤 성격, 어떤 역사적인 내력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세상에 조상들이 쓰임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건 돈이 아직 사용이 되지 않았다.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황제 시절에 중국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처음 채용되었으나 성질이 뻣뻣하고 억세어 세상 일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돈의 유통을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됐다? 쇠가 너무 단단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쇠를 가지고 돈을 만드는데 좀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황제가 어떤 사람을 불렀어. 그래서 이 조상을 좀 보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관상가가 이 얼굴을 보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뭔가 쓸만하지는 못하지만 만일 폐하께서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풀무와 망치를 써서 때를 긁고 빛나게 갈면 자질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사람인데 사람인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가 풀무와 망치를 써서 때를 긁고 빛나게 갈면 자질이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불과 망치를 활용해 돈을 주조하십시오. 이렇게 누군가가 알려줬다. 그 얘기인 거죠. 쇠를 가져다가 풀무는 뭐야? 불을 막 이렇게 뭐야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불을 막 활활 일어나게 만드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풀무로 막 불을 정말 세게 일으켜가지고 쇠를 녹여. 그래서 망치로 땅땅땅땅 두드려가지고 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4번 문제랑도 연결이 되겠죠? 폐하께서 어떻게 해라? 만일 폐하께서 이렇게 하시면 자질이 드러날 거다라는 건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 내진 탄생 내력을 설명하는 부분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얼마든지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저 완고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자면 구리는 그렇게 해서도
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쇠는 그래도 이렇게 풀모와 망치를 써서 엽전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사용을 좀 해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 얘기야. 그래서 돈을 세상에 유통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세상에 나타나서 다시 말해 세상에 비로소 돈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난리를 피해 강가에 숯불 화로 거리로 이사해서 살게 됐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만들 때는 반드시 불이 필요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게의 내력을 소개했습니다. 조상이 어땠었다. 그 다음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공방의 성격과 행적을 이야기하는 게 시작이 되죠. 그의 아버지 천은 주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의 세무를 담당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주나라에서 뭐 했다? 세금을 걷는데 뭘 사용했다? 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방의 됨됨이가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났다. 아까 설명드렸죠? 돈이 생긴 모양새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5번으로 연결하면서 갑시다. 공방의 외모를 묘사한 부분인데요. 공방의 이중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밖은 둥글어. 착해 보여. 그런데 안은 모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랑은 성격이 정반대야. 둥근 것과 모난 것이 함께 있었다 해서 이중적인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겉과 속이 달랐다. 표리부동 관련 한자 성어로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댐댐이가 그랬어.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났어. 자, 이거를 우리가 이중적인 성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사람으로 친다면 어떤 사람인 것이다. 아까 착해 보이지만 안은 좀 달랐다라는 거고 돈으로 친다면 이 사물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돈이 지닌 긍정적인 성격은 둥근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다. 부정적인 성격? 모난 거. 그런데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세상에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돈이 갖고 있는 그쵸 사물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을 같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중성을 함축하는 게 1번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안은 모났는데 때에 따라 임기응변을 잘하여 한나라에서 홍노경이 되었다. 자, 요것도 정리했습니다. 처세에 능했어요. 관계. 처세는 인간 사회에서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인간 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에 굉장히 능해서 돈이 차지하는 지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인간 역사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오나라 왕이었던 비라는 왕이 있었는데 대단히 교만하고 권세를 부렸는데 방이 거기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사람으로 친다면 방이 그 오나라 왕 비에게 붙어가지고 둘이 같이 약한 짓을 했어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사실은 이걸 풀어보면 오나라 왕이었던 비는 뭘 되게 좋아했다? 돈을 되게 많이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제 시절로 넘어가면 자 역사적인 이렇게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천하의 경제가 궁핍해 흉년이 들고 궁핍해진 거죠. 나라의 창고가 청 비니까 임금께서 걱정을 해서 방을 부민후로 삼았어.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관리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무리 염철승 근이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그는 방을 늘 형님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염철승이라는 건요. 소금 염자, 쇠철자, 의인화된 관직 이름입니다. 그래서 염철승 근은 뭘 의미하냐면 이런 근이 염철승인 근이 방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잖아. 이렇게 자기보다 이렇게 높은 존재로 대했다는 얘기는 예전에 화폐 역할을 하던 게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었죠. 화폐 기능을 하던 것이 소금도 있었고 그냥 쇠도 있었고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심지어는 고대로 더 올라가면 조개 껍데기도 있었고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렇게 동전, 엽전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소금이나 쇠보다도 오히려 뭐가 더 화폐 유통에 이 경제 활동에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 엽전이 경제 활동에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소금이나 철 등을 국가에서 전매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다 팔고 그걸 통해서 다시 경제에 돈을 마련하고 이러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그러니까 경제 생활에 쉽게 말하자면 경제가 돌아가는데 돈이 훨씬 중요해졌다라는 의미를 여기 형님이라 불렀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읽어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공방의 성격은 자 여기 부정적이네. 욕심이 많고 더럽고 염치가 없었어. 그리고 재물과 씀씀이를 이제 막 도맡게 됐어. 인간의 역사에서 점점 중요도가 강해졌어요.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법을 좋아했다. 뭘 따지는 거야? 야, 이 본전에는 이자 얼마 물어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 따지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그걸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했습니다. 이자 증식의 수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엽전이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은 질그릇 쇠그릇을 만드는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 뭔가 생산하는 일 이런 것보다는 돈을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그걸로 이자를 받는 거 이게 훨씬 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이익도 다투고 물건값을 낮추며 곡식을 천하게 만들고 재화를 돈이죠. 돈을 중요하게 만드니 백성들로 하여금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말단인 상업에 종사하게 하여 농사에 해를 끼쳤다. 여러분 이 작가가 굉장히 비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거든요. 농업이 근본인 사회였단 말이지. 농업이 근본인 사회, 농업이 천하지 대본 농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온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은 농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돈이 점점 중요해지니까 이런 농업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창사를 하는 일을 더 좋아하게 됐다. 이거를 임춘이란 작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거죠. 이에 가난하는 관리들이 수없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듣지 않았어요. 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3개 하고 가십니다. 위는 여러분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임금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임금이 그걸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어땠냐면 공방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돈을 좀 우리 돈이 유통되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언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임금은 그걸 잘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보시죠. 공방은 재치있게 권세가들을 잘 섬기고 권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아서 인재를 끌어올리고 내치는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 다 있었습니다. 자, 다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재치있게 권세가들을 잘 섬겼다. 사람으로 친다면 교원 영색하는 거죠. 얼굴빛도 꾸미고 말도 꾸며서 아첨하는 거야. 아첨하는 말과 얼굴빛을 우리 교원 영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그걸 대단히 잘했다라는 얘기는 이런 아첨배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권세가들에게 돈을 갖다 자꾸 바쳤다. 아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벼슬을 팔아 인재를 끌어올리고 내치는 거. 벼슬을 뭐로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돈으로 벼슬을 사고 파는 매간매직이 대단히 성행하게 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높은 벼슬아치도 어떻게 했어? 절개를 굽혀 돈을 섬기는 자가 많아졌어요. 쌓인 곡식과 거둔 뇌물을 적은 각종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이루다 셀 수가 없었다. 돈으로 아첨해가지고 벼슬을 사기도 하고 그거를 세상에서 계속 되풀이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질고 못남을 따지지 않고 비록 저자거리의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졌다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니 이른바 시정은 시장이죠. 시장의 잡스러운 소인배의 사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잡배의 사귐이라는 건 그럼 뭐다? 인품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어진지 보다는 재물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귀는 것이 세상에 대단히 만연해졌다. 돈만 많으면 그 사람한테 아첨해가지고 빌붙어서 뭔가 떡고물을 얻어먹으려 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면 그 말의 무게가 황금 100금만 하다. 어땠다. 공방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됐다. 가장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진 게 뭐가 됐다? 돈이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까지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본문 밑에다가 문제를 정리해 놨는지 아시죠? 여러분,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요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좀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전체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실이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고 사물의 의인화 기법이 전체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 한번 좀 정리해 두지 않으면 해석 자체 대단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들으신 다음에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이해한 걸 다 소화를 한번 하는 시간을 거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선생님이 주관식 테스트 용지까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뽑아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죠. 자, 이렇게 인간 온 세상이 돈의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몰락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원제가 제위에 올랐어. 예, 중국 황제인 원제라는 분이 왕이 됐어요. 그랬더니 공우가 상소했어. 방이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장사치의 이익만을 앞세워 나라를 젖먹고 백성에게 해를 끼쳤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죠. 더구나 뇌물이 넘쳐나고 청탁을 버섯이 행한다. 주역에 보면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과 같다. 공방의 모습이. 그래서 파직을 시키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전개 2와 전개 3에서는 이제 뭘 중요시 여기면 되냐면 이거 다 역사적 인물들이 실제 했던 말들이란 말이에요. 요 인물들이 공방에 대해서 플러스로 보는지 마이너스로 보는지를 대비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능은 사고력을 요한다. 뭐 논리적인 분석력을 요한다 했을 때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대비예요. 대비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여러분 요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체크를 하시고 누가 여기에 속하고 누가 여기에 속하는지를 이렇게 좀 나눠 놓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석을 잘하는지 판단하고 싶을 때 출제자들이 주로 이 대비된 거를 매칭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걸 막 섞어요. 스크램블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나눠놨나? 이런 거 판단하기 대단히 많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잘 나올 수 있는 본문이 지금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렇게 대비되는 입장을 가지는 인물들이나 대비되는 입장을 가진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걸 나눠서 보기 시작해라 라는 거 본문을 읽어내는 중요한 팁이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가십니다. 공우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로 공방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들이 공방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파직시켜라. 돈을 좀 세상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자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자, 짐을 지고 또 타게 되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라는 주역의 말은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주로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도만 좀 이해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내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14번도 잘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공우는 그랬어요. 그때 정권을 잡은 자 중에 역사학자인 공량의 학문으로 진출한 이가 있었는데 군대 물자의 부족 때문에 국경의 대비책을 세우려 했다. 그가 방의 일을 미워하여 여러분 여기 공량이라는 게 곡식국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그는 농목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인물인 거지. 그러니까 방을 미워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방을 마이너스로 보는 인물입니다. 공우의 상소를 도왔어. 그래서 임금께서 방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돈을 축출해버리는 거죠. 돈이 유통되지 못하게, 엽전이 유통되지 못하게끔 했습니다. 방이 그게 언제 때다 얘들아? 언제 때다? 원제 때입니다. 원제 때. 원제가 돈의 유통을 정지시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방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아. 잘난 척해. 자기 공을 자랑하는 성품 나오죠. 나라의 경제를 내가
풍족하게 하고 백성들을 모두 다 풍요롭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너무 하찮은 죄로 내 침을 당하게 됐어? 잘못을 반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네. 얘 마이너스다. 그지? 되게 잘난 척하고 반성을 안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뭐 별로 문제될 거 없어.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이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았으니 주머니 졸라매들 말을 참고 문보전을 위해 떠나련다. 보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 몸만 보호하겠다. 내 몸만 보호할 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 뭐 가라 그러는데 가야지. 뭐 나 목숨 살아있으니까 나 얼마든지 괜찮아. 뭐 이렇게 개인 이기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몸만 살면 괜찮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 어디로 갈 거냐? 민간으로 갈 거야. 그래서 낚싯줄을 들이우고 고기 낚아 술을 사서 바다 위에 장사꾼들과 함께 술 마시면 평생을 마치면 그만이다.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사용을 하는 걸 정지시켰지만 민간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와우 예언이야. 하지만 내 방법이 오래지 않아 다시 일어날 것이다. 국가가 반드시 나를 세상에 유통시키게 될 거야 라는 예언을 남기게 되는 거죠. 됐죠? 15번은 여러분 체크하고 가십니다. 작가의 경제인식이 뭐냐?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보는 게 임춘이 갖고 있는 국가인식인 거예요. 경제인식인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말단으로 두고 상업을 위로 올렸던 돈은 사라져야 마땅해 라는 작가의 입장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인물들의 입장이기도 했었던 거죠. 당대에 공우라는 사람도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됐죠? 넘어가십니다. 전기 3입니다. 진당송에 이르는 공방물의 흥망성쇠를 보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 17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공방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인물들이 쫙 나열이 돼. 역사적 사실들이 나열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는 긍정적이고 누구는 부정적인 거를 빨리 읽으면서 그 부분만 탁탁탁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화교가 있었어. 화교라는 사람이. 그런데 공방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뻐하며 사기와 큰 재산을 모았대. 그러면 공방을 플러스로 봤던 인물인 거죠. 화교가 공방을 사랑하는 것이 큰 버릇이 되니까 노포라는 인물은 화교를 비난하고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으려 했대. 그러면 공방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인물이구나. 화교의 무리 중에 오직 완전만은 속물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어. 속물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도 공방의 무리와 어울려 술집에 이뤄 때로는 취하기도 했대. 공방을 좋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방을 긍정적으로 봤구나. 돈을. 왕이보는 공방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고 그것이라고 일컬었대. 그것이라고. 그것은 비하하는 말이잖아. 비하. 그러니까 왕이보는 공방을 부정적으로 봤구나. 공방이 깨끗한 자에게 비천하게 여겨짐이 이와 같았다. 작가도 공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여기에 작가도 집어넣어야 되겠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보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는 진나라, 당나라가 일어났어. 유한이라는 인물이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탁지 판관이 됐는데 당시 국가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공방의 방법을 쓰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공방을 동전을 긍정적으로 여긴 인물이고 유한대에 이르면 앞에 인물들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 화교랑 완적 같은 인물은 개인적인 어떤 치부, 부를 축적하거나 즐기는 도구로서의 동전을 중요시 여겼다면 유한 같은 인물은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도 조금 나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여기 뭐 기록이 돼 있다 그러고요. 그러나 이때 공방은 죽은 지가 오래됐어. 다시 말하자면 돈이 어떤 나라의 국가 경제에 활용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로서 사방에 흩어져 쓰이는 자들을 모아서 다시 쓰이게 됐대. 그러니까 민간에서 간간히 유통되는 그 처음에 만들어졌던 동전과 비슷한 어떤 모양을 가진 동전들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국가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방법이 개원 천보, 당나라 현종 때를 말하는데 그 즈음에 크게 행하여 위는 임금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서를 내려 공방에게 조이대부소 부승이라는 나라의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오타났네.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벼슬의 품계를 높여주는 일이 추중인데 그렇게 추중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굉장히 다시 당나라 때 이르면 돈을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남송 때로 넘어갑니다. 왕한석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나라 일을 맡아보면서 여해경을 끌어 여해경이라는 사람과 함께 정사를 도왔는데 청묘법이라는 것을 세우니 천하가 떠들썩하여 아주 못살게 되었다. 근데 이 청묘법이 뭐야? 농민에게 저리 금융 정책을 펼치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천하의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왕한석과 여해경은 다시 동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인물인데 임춘이 보기 이들이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천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식이 그 폐단을 이야기하면서 배척하려다가 모함에 빠져 귀향을 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을 좀 폐하십시오. 유통을 좀 금지시킵시다 라는 얘기를 사람들은 못하게 됐대요. 그러면 소식은 돈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이구나. 사마강이 다시 정승으로 돼서 그 법을 폐하기를 아뢰고 소식을 청거했어. 다시 그럼 사마강 또한 소식이랑 같은 편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공방의 무리가 조금 세력이 감소해 다시 성하지 못했다. 세상에 다시 돈이 유통이 좀 금지가 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공방의 아들 윤이 있었는데 경박하고 세상에 욕을 먹었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뒤에 어떤 관직을 맡긴 세금을 맡은 관직을 맡았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또 살짝 사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작물죄가 드러나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작물죄라는 건 여러분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을 최대금반 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죄가 작물죄다. 다시 말하자면 돈을 가지고 이런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재산 범죄를 국가에서 대단히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모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 19번 돈에 대한 사고방식,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명칭을 통해 드러냈던 인물이 누구냐? 왕이보다. 이런 거 여러분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21번을 별표하고 가십니다. 이 단락에서 부각이 되는 가전체의 관례적 특징이 나타난 거죠. 역사적 전고, 역사적 사실. 활용이 너무 많아서 서사 내적 세계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나열하는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그런 특징이 보여서 뭐 이게 어떤 뭐 갈등이라든지 막 이렇게 막 절정으로 치달아가는 스토리상의 어떤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스토리들은 싹 다 빠져 있는 그래서 서사 내적 세계의 완결성은 떨어지는 그런 특징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사신 사관이죠.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가 평가하기를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죠. 방은 올바른 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아 임금의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다. 마땅히 국익을 늘리고 해로운 일을 줄여 은혜를 갚을 일인데 비를 도와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 사사로운 당파를 만들었으니 충신은 한도를 넘는 사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어긴 자다. 자, 방은 쉽게 말하자. 충신이다 아니다? 충신이 아니다. 배은망덕한 임금께서 사랑했지만 그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린 그런 인물이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방해 죽자 그의 무리가 다시 남송의 등용이 되어 정권을 잡은 자에게 아부하고 올바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라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 만일 자 역사적인 사실에는 만일이라는 게 없지만 이 사관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마지막은 이제 작가의 말이 될 텐데 원제가 진작 공우의 한 말을 받아들여 하루아침에 다 죽였더라면 후환을 없앴을 터인데 오직 제재만 가하여 아까 그랬었죠. 방이 이렇게 그 조정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내 한 번만 잘 살면 돼. 난 민간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재만 가하는 거죠. 그래서 방이 살아남았고 그의 제자들 아들들이 계속 나아오탄하게 되는데 그게 후세에 폐를 끼쳤다. 어찌 일보다 말이 앞서는 자는 늘 미덥지 못함이 걱정이라 아니할 것인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원제가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일을 할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우리 이제 하루아침에 다시 죽이는 거 우리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이제 발번 세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 근원을 모두 다 뽑아가지고 싹 다 없애서 세상에 다시 돈이 나타나지 못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원제가 그걸 하지 못하고 말만 하고 일은 철저하지 못해서 굉장히 후세에 폐단을 많이 끼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평가를 좀 정리해 보면 큰 이익만 쫓고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고 권세를 독점했고 스스로의 당파를 만들어 정치를 어지럽혔죠.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초신이 아니다. 신화된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다. 임춘의 작품이 여러분 공반전 말고 뭐 국순전 이런 것도 대단히 유명하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 임춘이 무신난 그 시기에 막 활동했던 문인이라서 자기 가문은 대단히 그 고려의 계곡 공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인데 완전히 몰락을 하죠. 무신난 이후로. 그래서 뭐 과거 시험도 보려고 하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조정에 다시 발탁되기 위해서 발탁이 되지 못하고 되게 불행한 삶을 살다 죽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을 보면 어떤 신화가 올바른 신화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대단히 많고 사물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 자기 인생이 불행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24번 돈에 대한 작가의 생각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 가셔서요 여러분. 네, 여기 정리 다 해놨으니까 이런 돈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임춘의 작품 한 편을 통해서 가전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가전체 작품에 등장하는 문장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라는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가전과 소설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정리하시고 가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가전체 일반적인 특징 선생님 잘 설명해 놨으니까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공방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가전체 공부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